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니어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질환, 그리고 미리 대비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피스의 문가영 과장입니다. 한진규 본부장입니다. 김상훈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3명이서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상훈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또 네. 본부에서 저희 매니저님들과 또 라이프 코디님들을 네. 좀 물리적인 이유로 거리가 멀어서 자주 뵙지 못하는데 네. 저희가 그런 점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음. 영상으로나마 자주자주 뵙고 싶어서 만들게 된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라이피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4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네. 4대 질환 첫 번째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네. 알아볼 거고요. 네네. 두 번째 고혈압, 그리고 세 번째가 골다공증,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당뇨병까지 해가지고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강 상식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치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치매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 있으신가요, 친구 본부장님? 치매요. 네. 치매하면 단어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네. 왜 반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셨어요? 이제 치매 환자분들 보면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네, 같은 그쵸. 질문을 계속 맞습니다.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복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상원 맞아요. 본부장님 혹시 딱 치매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치매하면 저는 눈물? 눈물? 네. 약간 감성적이지 않으신데 왜 감성적인 대답을 Tears, 하시는지. tears. 치매하면은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제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이 맞습니다. 가족들이 뭔가 다른 걸 떠나서 네. 가족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 이렇게 본부장님이 맞습니다. 감성적이신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참 치매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인 스스로만의 질환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질환인 것 같아요. 이 치매라는 병 자체가. 그 치매는 기억력 저하라는 이제 그 증상이 많이 알려져 있는 증상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판단력이라든지 감정 조절까지 조금 힘들잖아요. 치매라는 질환이. 그렇죠? 네. 초기에는 이제 건방증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건방증에 관련해서 네. 에피소드들 한 가지씩 있었을 것 같은데, 건방증 건방증이요? 관련해가지고 혹시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많죠. 있으시다면? 네.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네. 항상 만약에 핸드폰을 네. 어디다 두는데 저는 거기다 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에 또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핸드폰 전화기를 잃어버- 찾고 있는 거죠. 가방에 뒤적뒤적하면서 오. 지하철에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네. 다 있어 보셨을 누구나 다 법한 네. 그런 젊은 저희들도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건망증이라는 게 그 젊은 사람들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진짜 그냥 지나가기 쉽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상훈 본부장님도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도 아마 이거 다 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립밤을 사면 네. 뭐 한 일주일, 2주일 쓰고 또 삽니다. 어디다 아, 두는지 몰라서 길게 쓰시는데요? 거의 뭐 자켓 일주일이. 안주머니마다 네, 들어있는 맞아요. 진짜 분명히 샀는데 또 가서 사고 또 가서 사고, 맞아요. 이게 립밤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평상시에 많이 쓰는 물건들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 신호가 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자주 깜빡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진짜 이 치매 질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진행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고 한 번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매가 진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우리가 이제 팁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딱 공유하고 싶은 예방 팁이 있으시다면? 맞추는 거? 예를 들면은 퍼즐, 퍼즐 맞추는 예, 거. 오. 독서. 네.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음. 그 책 내용, 줄거리라든지 내용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생각이 좋은데요. 들고 있어요. 네. 네네. 평상시에 좀 맞추시나요? 독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눈빛만 이렇게 보내주시고 실천을 하실진 잘 독서 열심히 모르겠어요. 해서 네. 핸드폰. 네. 그러면은 사원본부장님도 혹시 예방 팁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예방에 네. 손가락 관절을 많이 쓰는 오. 행동들이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색종이를 접는다거나 음. 아니면 뭐 글씨를 쓴다거나 아. 이런 손가락에 좀 신경 써서 집중할 수 있는 행동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바둑, 아. 네, 아버지 바둑 좋아하시니까 바둑이나 뭐 장기, 네, 뭐 네. 체스 이런 거 아. 생각하면서 뇌를 쉬지 않게 해주는 이런 스포츠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듣기로는 매일매일 좀 많이 걷는 거. 네, 한 15분 이상씩 좀 걷는 게 조금 자극이 되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서라든지 네. 퍼즐이라든지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움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규칙적인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게 지켜지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꿀팁을 알려드릴 테지만은 어쨌든 저희 설명 듣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합니다. 네네. 제일 흔한 질환이죠. 고혈압입니다. 아. 고혈압. 고혈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고혈압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진규봉자님? 고혈압 하면요. 네.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고혈압 하면 그거 떠오르던데요. 어떤 거요? 그거. 허! 뒷목 잡는 거. 뭔가 예. 이제 드라마의 스트레스 필수. 받거나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일 겪었을 때 꼭 네. 그렇게. 뒷목 잡고 아, 쓰러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렇게 뒷목 잡고 쫙 가는 거 막장 드라마에서 한 번씩 다 일어나는 일인데, 진규봉님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떡해?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고혈압하면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저는 뭐 예전에 뭐 음악을 했었었는데 밴드를 하고 있다가 예. 기타 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일렉 기타 네, 네. 치는 친구인데 혈압이 좀 높은 친구예요. 오, 젊은데. 근데 네. 공연 중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머, 네. 고혈압 때문에. 네, 혈압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막 흥분을 최고치에 도달하면은 어머.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고혈압 때문이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아. 받았어가지고 고혈압하면 그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떠오르는 것 좋아도 안 좋아도 너무 좋아도 네, 오. 그렇게 되는 이 것 같아요. 고혈압이 네. 꼭 시니어들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타날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반응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고혈압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증상이 없이 그 여러 가지 장기를 동시에 공격하는 게 진짜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고혈압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증상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부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뭐 피로감이라든지 네.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심계항진이라든지 두통 이런 거는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진짜 중요해요. 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위험까지 가는 그런 질환이라서 정말 예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혈압도? 진규봉 예방법이요? 네네. 일단은 짠 음식을 줄여야 되고 네. 운동하고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운동하고 생각이 체중 들어요. 관리가 네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사원본부장님 혹시 앞에서 다 말씀하신 할 말이 없게 만드시긴 하셨어요? 약간 스트레스 핵심을 안 꼭 받기. 찔렀- 스트레스 아, 안 받기. 네, 또 역시. 이 고혈압이라는 게 또 네. 혈관에서 오는 네. 거니까 네. 기름진 거 많이 안 먹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운동, 맞습니다. 식후에 운동 꼭 하시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이 단순히 고혈압 딱 이렇게 세 글자만 우리가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고혈압도 단계별로 있다고 해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 뭐 고혈압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위기 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규 본부장이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정상 혈압부터 네, 고혈압 위기 상태까지 예.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이제 네.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심장이 수축기에 피를 내보낼 때 압력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항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될 때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아까 정상 혈압은 말씀드렸는데 정상 혈압 같은 경우는 수축기가 120 미만이고요. 혈압 이항기가 80 미만인 게 네. 정상 혈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고혈압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축기가 120에서 129, 혈압 이항기가 똑같이 8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네. 고혈압 1기입니다. 고혈압 1기 같은 네. 경우는 수축기가 130에서 139, 그리고 혈압 이항기가 80에서 89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고혈압 1단계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고혈압 2단계. 네. 2기 같은 경우는 수축기가 140에서 179, 그리고 혈압 이항기가 90에서 119까지가 이제 고혈압 2단계라고 해요. 높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 고혈압 위기 상태입니다. 네. 이분들은 꼭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세요. 네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수축기가 1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혈압 이항기가 120 이상 네. 부터가 이제 고혈압 위기 상태다. 아,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분들은. 네네. 야, 이게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수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맞습니다. 되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고혈압 1기부터는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셔서 약물 치료를 좀 권장해드린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위험도별에 따라서 요약을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상 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두 본부장님들이 팁을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고혈압 전 단계는 혹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상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네. 그 자체로 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정상 아주 건강한 수준을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네, 그런 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더 컨트롤하고 음. 운동으로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입니다. 네,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다. 고혈압 1기, 2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1기 같은 경우는 네. 초기 고혈압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저희 윤가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네.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까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혈압 2기 분들은 이제 혈관이 손상된 상태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첫 네. 번째로 네. 그래서 심장 질환 위험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상태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음. 1기는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 건데 네. 2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그리고 고혈압 위기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즉시 병원에 꼭 가셔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신장 기능 저하, 그 실명까지 이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위기 단계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치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혈압 잴 때 네. 이제 혈압을 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조용한 환경에서 앉은 자세로 5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측정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일하고 단계가 왔을 수도 나온다고. 있어요. 예. 그쵸. 그냥 막 안정을 바로 뛴 취하고.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심신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한 5분 정도로 두시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측정 전에는 커피라든지 담배라든지 운동은 좀 삼가해 주셔라. 뭔가 이제 좀 심장이 빨리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삼가해 주시는 게
정확한 혈압 측정에 도움이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팔꿈치 높이에 맞게 팔을 올리고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내려서도 안 되고 너무 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전, 오후 해가지고 그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고혈압 1기 이상이신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는 혈압을 재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린다. 네, 하루에 2번. 그래도 뭐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꼭 주기적으로 재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방법은 짜게 먹지 않기. 네, 짜게 안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혈압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내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고혈압 전 단계면은 내가 빨리빨리 관리를 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금연과 절주.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금연과 절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어느 정도 적당한 가벼운 운동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립니다. 네, 예방을 꼭 하셔서 고혈압 안 가게 꼭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혈압 네.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네. 고혈압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네. 또 그 고혈압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네.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찜질방 다들 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혈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높은 혈압, 네.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짜줄 때 그 혈관으로 통하는 그 피가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네. 압력이 세지니까 그 혈관이 터지거나 어디 가서 이제 안 좋은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찜질방에 가셨을 때는 좋아요. 찜질방 많이 하시면 좋은데 찜질방에서 많이 뜨거우니까 그 혈관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요. 저희도 더우면은 같이 붙어 있기 싫잖아요. 실제. 더우면 좀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네. 추우면 붙어 있고 싶고. 네. 그래서 더운 찜질방에 가면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혈압도 많이 낮아지고, 당연히 혈관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좋다가 특히 이런 겨울철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이런 갑자기 차가운 곳 들어갈 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우니까 혈관이 좁아져요. 추우니까 다시 열을 보온하려고 자기들끼리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뜨거워서 그 뜨거운 넓은 혈관에 맞춰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는데 심장 펌프질은 아직도 강한 상태면은 그때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얇은 모세혈관, 뭐 손끝 발끝이나 특히 뇌 이쪽에서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로 이어지는 거고 위험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관리 꼭 유지하시고, 본인이 저혈압이나 네. 고혈압이 있다면 네. 이런 찜질방 아니면 갑작스럽게 가는 에어컨 많이 빵빵한 곳 이런 데 가실 때 꼭 주의하셔서 사고 안 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꿀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골다공증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이라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텐데, 이 골다공증 특징에 대해서 우리 진규 본부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잘 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일단은 뼈가 약해져서 오는 네.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렇죠.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산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대퇴부 부위가 이제 약해지세요. 네. 그래서 자주 골절되는 현상이 네.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또 뼈가 약해져서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노후,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분들 네, 네. 나이가 드시면서 뼈가 약해져서 이제 잦은 이게 뭐 작은 충격에도 원래는 좀 버티시다가 네. 이제는 이런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게 이제 아, 골다공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네. 감사합니다. 이 골다공증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니어층일수록 올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신 출산을 겪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것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좀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뼈가 약해져서 우리가 낙상까지도 자주 겪게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낙상 위험에 대해서 이제 상원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낙상은 보통 저희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낙상 뭐 한번 부러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뭐 뼈에 금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은 금방 붙습니다. 붙고 또 금방 그거보다 더 단단해지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면은 몸 안에 영양소들도 부족하고 몸 안에 이제 뼈를 구성하는 철분이나 뭐 칼슘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면은 아니면 금이 가면은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뭐 다리라던가 다른 어떤 부분 다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육도 확 빠져버리고 그걸 회복하는데 다른 이런 청년 젊은 나이대에 비해서 3배, 4배, 5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낙상 위험을 더 시니어들이 신경 써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낙상이라든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평상시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딱 뼈 하면 생각나는 그 영양소 뭐 있으세요? 칼슘.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 맞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골다공증과 낙상의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볕을 쬐야 된다. 햇볕을 쬐면서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끄러움이 있으면은 이제 쭉 넘어지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실 때 미끄러운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그 손잡이 같은 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잡을 게 없으면은 금방 또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거를 이제 곳곳에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까지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시니어층 분들이시라면은 그 사실 나도 알게 모르게 겪게 될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병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많이 네. 들어봤죠. 네, 당뇨에 대해서 딱 생각나는 그 뭔가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때는 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봤을 때 네.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시력이 저하가 된다. 시력이 그리고 저하가 된다. 모든 감각들이 다 둔해지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게 맞아요. 당뇨병이라고 네.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상훈 본부장님 혹시? 저는 이제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네. 밥을 편하게 먹는 거. 뭐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눈앞에 두고도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네, 생각 많이 진짜 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뇨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환이 아니에요.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환이 아니라 진짜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만성 질환이에요.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평생 만약에 내가 당뇨를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력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발 감각이 둔해지거나 그다음에 내가 한번 다치면은 이 상처가 바로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혈관을 망가뜨린다. 이 모든 장기에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단순히 혈당이 높은 그런 질환이 아니라 모든 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병증까지 올 수가 있고, 뭐 신장병증, 말초신경병 등 이런 모든 그 장기를 천천히 파괴하는 질환이 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제 합병증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합병증 또 있으실까요? 딱 생각이 드는 게 네. 아까 시력 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고 실눈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눈 뜬 상태로 다니시면 많이 불편하시겠죠.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본부장님 안 좋으면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실능 유지. 안 좋으면은 실명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꼭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맞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는 실명이 실명이다. 네. 떠오르네요. 사원 본부장님은 혹시? 저는 이제 혈당 이제 당뇨병이다. 그러면 네. 이제 피 속에 이제 당이 많아져서 음. 쉽게 말하면은 물이 자를까요? 우유가 자를까요? 물이 잘. 예, 그렇죠. 왜냐면 끈적끈적할수록 네. 혈액 순환은 안 됩니다. 아. 근데 혈당이라는 게 이제 높아지면은 네. 피 속에 당이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 끈적끈적한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을 다 이제 묻히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이 당뇨병이 또 혈당이 높아지는 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심혈관 질환도 뭐 다 유발하고 그래서 당뇨가 좀 뭐랄까 합병증의 왕이다. 어. 예, 그만큼 또 위험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딱 건강 박사님처럼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 자각 증상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알았을 때는 합병증이 시작됐을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질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 네, 탄수화물을 좀 맛있는 거 줄여야 너무 되고. 많은데요, 탄수화물. 아, 그러니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빵이나 참 빵 이- 못 참죠. 진짜 생각해 보면은 그 당뇨에 걸리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 당뇨라는 게 평생 관리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로 뭐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도 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당뇨까지 안 가시려면 일상에서 틈틈하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자주 먹고 급하게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급하게 많이 먹지 않고 소량으로 차라리 자주 드셔라. 맛있는 거 보면 급하게 먹게 되죠. 누구나 다 또 그렇죠. 습관적으로 또 빨리 드시는 분들 저도 계세요. 맞아요. 안 씹고 드시고 아, 그런 분들은 꼭 많이 당뇨가 씹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맞아, 진짜 아, 중요해요. 네.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급하게 빨리 드시는 분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된 채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꼭꼭 씹어 드시고 소량으로 차라리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자주 낫다. 먹어요. 네. 급하게 먹지 말고 그러다가 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드시느라는 게 아니라 10분에 정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병이 아니라 정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이제 자주 혈당 검사 요즘은 사실 뭐 쇼핑몰에서도 그 혈당 검사 기계를 팔잖아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런 거 하나 구매를 해 놓으셔가지고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자가가 방법이 또 될 것 알아서? 같아요. 자가로 네. 측정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특징이라든지 예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사실상 이 4가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일상에서 질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죠. 발생되는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 걸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로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습관, 특히 또 실천 가능한 그런 습관들로 짚어보면은 좋은 수면 습관. 오. 네, 좋은 수면 습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규 본부장님 잠깐 간단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로 드렸는데 네, 치매 아까 예방 팁이 뭐였습니까? 규칙적인 수면, 네, 좋은 수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이제 좋은 수면을 갖게 되면은 좋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 아,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 언제 자고 네, 언제 일어나는 네, 거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면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꼭 꺼야 됩니다. 너무 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가장 찔리는 젊은 분들이 가장 어렵죠. 네, 네, 이제 네 젊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네. 이게 왜냐면 블루 라이트가 이게 몸에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핸드폰에 나오는 그 블루 라이트가 네, 네. 정말 안 좋아서 1시간 전에는 꼭 꺼야 된다.
야 쉽지 라고 해야 않네요.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있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저녁에는 특히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공원에서 나가서 이제 요즘에는 스트레칭 하기 다 좋게 되어 있잖아요. 놀이터 맞습니다. 같은 데도 네. 이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막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가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20분 이내로. 네. 20분 넘으면 막 안 돼요. 3시간, 뭐 4시간 네. 이렇게 낮잠 자시면 안 되고 20분 미만으로 해야 된다. 20분만 자면 더 네.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진경훈 부사님 이거에 대해서 다 지키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어기고 있습니다. 아, 저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안 일어납니다. 낮잠도 20분 수면 주무시나요? 수면 몇 시간 전 저녁에 카페인 먹고 있고 스트레칭 안 하고 침실 밝은가요? 아 이건 한다. 이거는 왜냐면 저는 귀가 좀 예민해서 아. 무조건 조용하게 자야 됩니다. 아. 요거 하나 지키네요. 아 지금 찾았습니다. 하나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지키는 것도 하나 대단한 지키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 지키는 하나 것도. 지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번에 두 네. 개만 지키는 걸로. 이렇게 좋은 수면 습관이 그 혈압도 안정시킬 수가 있고, 네, 회복시킬 수가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 당뇨 조절까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수면 습관, 지금 진경훈 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식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훈 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게 균형 잡힌 네. 식사라고 하면은 밥을 이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건데 와. 저는 일단 그 사실부터가 와. 굉장히 너무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인데 어우, 일반인 사람들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뇨병 내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 이 식단이 맞습니다. 뭐 브로콜리, 두부, 뭐 소금간도 우와. 안 돼 있는 걸로 먹고 이게 야. 내가 손지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식사를 보면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네. 네. 과식을 피해라. 아. 그래도 이제 막상 먹을 때는 배고프고 몰랐는데 먹고 나면은 배부르다 배 터질 네, 것 같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그런 분들 특징이 좀 밥을 빨리 드시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이제 씹고 먹을 때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네. 바로 이게 배부름이 오는 게 아니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신호가 뇌로 가야 아 난 배부르구나 먹을 만큼 먹었구나라는 신호가 오는데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배부른지도 모르고 많이 먹었다가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불편하다 배부르다 숨쉬기도 힘들다 맞아요. 네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꼭 식사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과식도 피하실 수 있다. 네. 네. 또 너무 이제 한 가지 음식만 또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네, 채소. 아, 찔리네요. 네. 네, 고기를 먹더라도 좀 단백질, 살코기 네.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네. 또 지방이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맛도 있고 지방이랑 살코기 비율을 적당히 해서 네. 먹고 식사 하시길 바라고 네. 그 이제 과자나 음. 네, 그런 가공식품 그리고 네. 밀가루류 네. 네,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은데 또 맛있는데 그거를 줄이기 아. 네, 아. 뭐 당뇨병이 아직 안 왔으니까 네. 네, 줄이기 하시고 또 물 자주 먹는 게 또 중요한 게 수분 섭취가 체중 감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오, 네. 많이 마셔야겠다. 사실 사람 몸이 네.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물이 이 몸 안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물을 아무래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 꼭 충분히 많이 마셔주시는 게 좋고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인데 야. 뭐 제가 보기엔 하루에 한 두세 컵 정도 드시지 않나 다들. 근데 훨씬 많이 드셔야 됩니다. 훨씬 네. 많이. 1.5리터. 네. 1.5리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저녁은 이 수면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네. 마치기. 왜냐면 또 자기 아. 직전에 먹으면 네. 나는 자려고 하는데 이제 뱃속은 또 깨어서 계속 소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꼭 자기 전에는 네. 직전에는 드시지 마시고 네. 3시간 전에 3시간 뭐 전에 네, 식사를 한 맞춰라. 10시쯤 잘 거다 하면은
7시에는 식사를 마쳐라.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습관들인데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식사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건강 관리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이제 과식은 피하셔라. 되도록 이제 소식, 배부름까지 먹는 게 아니라 배부름 직전까지 먹는 게 좋고, 와, 그게 딱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딱 네.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한 숟갈만 더 먹고 싶은데 할 때 그만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요? 딱 한 번만 더 먹고 싶은데 라고 할 때 그만 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딱 2번까지 더 먹습니다.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이렇게 아, 찐막, 네. 찐찐막. 찐찐 더 한 숟갈만 더 하기 전에 이제 그만두시는구나. 네, 거기에 이제 채소라든지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비율을 맞춘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공식품이라든지 단당류, 그러니까 설탕,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좀 줄여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된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셔주시는 게 가장 적정하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맞춰주셔야 우리가 소화가 잘 된 채로 수면을 잘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체중 관리가 된다고 해요. 네, 체중 관리가 되고 막 붓지도 않으니까 소화가 다 된 채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도 되고 소화기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면역력까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쉽지만 또 어렵지만 이런 식습관 가지고 저희가 일상에서 뭐 체중 관리도 되고 혈당 관리 조절도 되고 소화 개선도 되고 면역력 강화까지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진규 본부장님이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꾸준한 신체 활동 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운동은 약이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어떤 분께서 말을 하셨는데 진짜입니다. 리얼 찐이고요. 왜 그러냐? 일단은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아까도 이제 공원에 나가셔가지고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트레칭 하시면서 가볍게 10분에서 30분 정도 걷고 가볍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15층, 20층 막 뭐 40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 엘리베이터 타셔야 되겠지만 한 10층 미만 정도까지는 계단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저는 2층 사는데 계단으로 갑니다. 2층을 사는데요. 2층 대단하시네요. 계단을 2층 걷습니다. 사는데 계단으로 가는 거 쉽지 너무 않거든요.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TV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TV 보시면서 뭐 제자리 걷기라든지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꼭 누운 상태가 아니더라도 소파에서 다리가 든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층 같은 경우는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세요. 나이 드실수록.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발끝 석이라고 이제 발끝을 이렇게 까치발이라고 까치발처럼. 하죠. 네, 그걸 딱 들어가지고 네. 서게 하고 그리고 한 발 들고 서 있는 거 가장 좋습니다. 한 발 들고. 그렇게 균형을 네네. 맞춰가는 게 서 있는 중요하시군요. 상태인데 한 발 정도 네네. 들어가지고 균형 이야. 감각을 키워야 된다. 오. 이런 게 이제 가장 맞습니다.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팁이죠. 네. 꿀팁 중에 꿀팁인데 운동이 진짜 맞습니다. 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동이 가볍게 뭐 정말 내가 꼭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가볍게 하루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좀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혈액도 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절도 건강해지고 낙상 예방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줌으로써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우울감도 좀 강화가 되고 왜 성경에도 독처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감까지도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은 약이다. 이 말 꼭 기억하셔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번째로는 정신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육체를 챙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도 진짜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움직이거든요. 사실 내가 우울함이 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진짜 맞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고 싶고 계속 혼자 구석에 있고 싶고 생각만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도 꼭 챙겨 주셔야 된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매일 아침 네. 라이피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다. 굉장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심신 안정까지 될 것 같은 그런 저희가 느낌이 재밌게 들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첫 타라서 조금 약간 유머 감각이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매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이 추천하는 방법들이 하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명상하면서 심호흡하면서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산책하는 거. 네, 가볍게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저도 못 하고 있어서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가족, 친구 분들과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 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취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진규 본부장님 혹시 취미가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음악 감독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이랑 좀 이제 연관이 좀 있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뭐 다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음악 감상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살짝 특이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어떻게 하냐면 네.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항상 있을 때마다 새벽에 앞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네. 호수공원을 이제 음악 듣고 걸으면서 정말 아무도 없어요. 호수공원에 불만 켜져 있고 거기를 그냥 걷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살짝 무섭긴 한데 네. 그냥 걷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뭔가 그때 네. 아무런 잡생각이 안 들어요. 영감도 떠오르고 그 음악에 대해서. 그 아까 좋은 수면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면을 잘 지키지 않고 계시는 취미를 그렇죠.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정신 건강은 챙깁니다. 이거를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정신 건강은 해드려야 챙기고 있어요. 되나? 네. 그리고 좋은 수면까지 챙길 겁니다. 아니 알았으니까. 선포를 하시는 새벽에 거군요. 걷는데요. 이제 알았으니까. 챙기겠다. 그러면 전에 몰랐다. 산책 시간을 몰랐죠. 좀 앞당기실 네, 예정이신가요? 이제는 챙길 네. 겁니다. 좋은 수면까지. 네, 정신 건강도 챙기고 예. 좋은 수면까지. 좋은 챙기네. 수면까지.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사무본부장님 혹시 취미 있으신가요? 저는 네. 뭐 축구 또 아니면 축구. 뭐 농구 이런 네, 공놀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공놀이 매주 하고 있고 네.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한 뭐 그 공놀이 한 날은 거의 기절합니다. 제가. 과하게 하지 않는 한 거의 네. 기절한다. 그만큼 체력을 많이 쓰셔서. 맞죠. 네. 야, 진짜 뭐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제. 과하게 네.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안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너무 지금 밝힐 수가 없었어. 밝힐 수가 네, 나중에 없으시구나. 저만의 이 스페셜 무기를 언젠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미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취미가 있는데 저는 좀 뭐랄까 혼자 있는 것도 좀 즐기는 편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있는 시간도 무조건 가져야겠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수다도 떨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 우울증도 예방되고 집중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취미 꼭 하나씩 가져보기로 약속해요, 우리.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무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그 치매 네. 관련해서 얘기할 때부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음.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라던가 음. 이웃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 그래도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회적 관계라는 게 또 이웃이랑 이렇게 뭐 대화하고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사이가 꼭 있으면 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이게 진짜 좀 사회적인 관계가 포괄적인 범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지 기능도 유지가 되고요. 치매도 예방이 되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네. 정기 검진과 건강 체크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말 중요하다고 일단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기 발견이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이게 저는 치료보다 강력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다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해봤자 어차피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야 네. 된다라고 항상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네,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놓치지 말고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뭐 체중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좀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 뭐 그냥 병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맞아요. 혈압 측정기라든지 체중 측정기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관리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뭔가 좀 답답하다 아니면은 뭔가 갑자기 좀 뒷골이 땡기는 것 같다 이런 일상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4번 이상 지속이 되신다면 꼭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복용 시에도 시간이라든지 이제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요것도 이제 그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체중도 주기적으로 재시면은 질병을 조기 예방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약물 부작용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햇볕을 좀 쬐시는 게 좋다. 네, 진짜. 우리가 비타민 D로만 그냥 먹는 걸로 물론 섭취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햇볕을 쬐고 안 쬐고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아니면은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창문이라도 열어두셔서 좀 햇빛을 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비타민 D가 우리한테 합성이 돼서 그 뼈 건강이라든지 우울증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4가지 질환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그 건강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지만 하루하루 좋은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하루하루 좋은 습관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거는 뭐다? 준비다. 준비. 네, 뭐다? 준비다. 레디. 네, 레디. 준비가 꼭 중요하고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한순간에 뒤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 게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비를 잘 해놔야 된다.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들 가지고 오늘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라이피스의 문가윤 라이피스 한진규. 라이피스 김상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